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6.25예요. 이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인데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근래 여기저기서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쟁이 그만큼 둔감한 과거의 역사가 된 걸까요? 아무튼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래 어제 오늘 뉴스를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읽을까 하다가 오늘은 시장 동향 분위기, 흐름들 이런 거 얘기를 잠깐 하는 영상 정도 찍고요. 내일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이 트래픽들, 그러니까 방문자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동향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블로그와 그 다음에 카페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먼저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는 운영자 스탭들이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이런 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방문 분석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조회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조회수라고 하는 게 나름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게 매일 조사를 해서 올려드리긴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트래픽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주간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보시면 이 주간의 조회수가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얼마의 조회가 됐느냐. 3월달 같은 경우는 1300만 뷰 정도가 나왔습니다. 4월달에 1480만, 1480만, 67만, 1593만, 2000만. 예, 근데 2000만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5월 6일 주간이잖아요. 이때가 3기 신도시의 마지막 발표가 있었을 때고요. 그래서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좀 뜨겁다가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거와 같이 1300만 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요 5월달 이후, 그러니까 5월 초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1700만에서 1800만 정도의 조회수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낮은 1300만 대를 다니다가 이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2000만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슬슬 빠지기 시작하다가 5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살짝 주간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이 나왔던 2000만 시점에 2000만 트래픽까지 거의 쫓아가는 모양새가 지난주까지 얘기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일간 트래픽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게 일간 트래픽인데 매일 조회수가 아까 3월달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왔냐면 한 200만, 220만, 190만, 예, 그러니까 제일 바닥이었던 시절 같은 경우는 200만 전후 정도가 나왔습니다. 200만 대 초반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가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270만, 여기 지금 토요일날 270만, 보통 280만, 그러니까 200만 대 중후반 대 트래픽이 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 트래픽이 확 떨어집니다. 이 그래프 중에서 보면 한 번씩 쭉쭉 빠지는 날 있죠. 요 날이 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트래픽이 줍니다. 일요일은 생각보다 트래픽이 줄지 않아요. 월요일이 가장 트래픽이 높고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가장 트래픽이 높아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그리고 토요일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와서 조회들을 안 해보는 날이 토요일이란 거죠. 그래서 보통 근래에는 평일에 270만, 80만 정도가 나오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240만, 보시는 것처럼 240만 정도 나오죠. 그랬는데 어저께가 아니죠.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260만 트래픽이 나왔어요. 평소 240만 트래픽보다 220만 트래픽이 높은 거잖아요. 이 얘기는 20만 정도 조회를 더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조회가 늘어난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검색해보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수자의 움직임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나, 우리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예,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꾸준히 평소에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근데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내가 뭐 살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보가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카페에 와서 검색을 해보거나 게시글들, 관련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수요층하고 연관이 있는 어떤 간접 지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20만 이상 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이면 이후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평소에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트래픽은 얼마였냐면 270만, 80만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 트래픽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월요일날 트래픽이 얼마 나올지를 되게 기대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6월 24일 어제죠? 300만 트래픽이 넘었습니다, 어제. 가입 회원 수도 어제 일간 현황 같은 경우 보면 어제 가입 회원 수도 거의 900명 가까이 가입을 했고요. 탈퇴하는 분들도 항상 꾸준히 있습니다. 보통 가입하는 멤버 수의 한 10분의 1, 9분의 1, 8분의 1 정도가 꾸준히 탈퇴를 하시고요. 가입하는 숫자도. 여기에 보시면 가입 탈퇴도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좀 다르죠. 주말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입도 적고 탈퇴도 적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입도 거의 1000명 가까운. 근데 어쨌거나 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트래픽이 증가했다. 일간 트래픽이 300만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좀 더 밀도 있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공급대책,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급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규제책이라든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규제가 나온다.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지, 대응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분양 물량이 있다거나 그럴 때 또 이제 관심 갖고 사람들이 와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300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말 그대로 단순히 평균적인 조회가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0만은 나름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자, 이걸 월간 단위로 해서 방문을 보면 이 트래픽이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제가 월간 단위로 조회를 해서 보면 5월 달에 방문자 숫자는 8,200만 정도 됐어요.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가장 뜨거웠던 이제 작년 9.13 대책이 나왔던 때가 1억 3,200만 뷰 정도 나왔는데, 월간 트래픽으로 보시면 그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달, 2월달, 3월달에 2018년 3월달에 피크를 찍고 트래픽이 쭉 빠지다가 갑자기 5월달, 6월달 되게 잠잠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6월달 지금 6,10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7월 들어서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8월달엔 트래픽이 1억 1천, 9월달엔 대책이 있었으니 1억 3천까지 튀어오른 거죠. 이때 이렇게 급격하게 트래픽이 올랐거든요. 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꺾이기 시작했죠. 꺾이는 추세가 좀 계속 드러나죠. 그렇게 가다가 보시면 2월달, 3월달 바닥을 지지를 하고 살짝 꼬리를 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이 트래픽은 그래서 보면 대략 작년 7월달하고 8월달하고의 사이 정도의 트래픽이 지금 5월달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매일 일간 트래픽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공개를 하고 있냐면 제 블로그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게시글에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추천 게시글이라고 해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라오는 추천 게시글들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추천 게시글들을 올려드리면서 이 끝에 보면 제가 그날의 그래프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조회수를 올려드리는데, 자, 이 내용 자체를 이번 주에도 좀 촘촘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촘촘하게 볼 필요가 있냐면, 일간 단위의 트래픽이 빠지지 않기 시작한다. 300만이 계속 유지가 된다. 거의 300만 전후로 계속 트래픽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원래 비수기일 수 있는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더워지고 있잖아요. 휴가철 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시점인데도 계속 트래픽이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슈가 있고 움직이려고 하는 올 가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거래가
또 만들어주면서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폭증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나 살려고 맘먹었다가 가격이 꺾이는 것 같고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주저했던 매수자들이 다시 아니야 사는 게 맞겠다, 지금 올라가는 거 내가 지금 올 2월달 3월달에 그때 결정을 안 했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만약에 가을 이사철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으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일간 트래픽 동향 같은 것은 앞으로 제가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뜨문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뭐 지난주는 요 정도 트래픽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네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래요. 여름 시장에 이 300만, 일간 300만 정도의 트래픽이 유지되다가 가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빵 터질까? 또는 또 가을에 입주 물량들이 서울 안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식을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불안한 건 불안한 거죠. 맞물려가지고 가격이 더 한번 또 점프돼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어질 후속 부동산 규제책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걱정스럽긴 하고요. 겁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동향, 지금 사실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는 이런 지표상으로 또는 현장의 목소리로도 사실 들리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하고 오늘 흑석동을 갔다 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 그래서 보증금 돌려주려고 그러고 갔었고, 가서 얘기 좀 하다 왔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합에 좀 갔다 왔습니다. 왜 갔냐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서 임시총회를 엽니다. 내용은 관리처분 계획 변경,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여는데, 뭐 서명결의서 좀 내달라 또는 총회 참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총회 날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서명결의서를 내고 왔거든요. 간 김에 흑석동에 있는 부동산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뭐 이주 언제 할 거냐 뭐 등등 이런 시콜콜한 얘기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얘기, 동향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후분양 이슈입니다. 원래 흑성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가 거의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흑성뉴타운 3구역 재개발이라고 나와 있는 흑석 3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GS건설이 시공사로 정해져서 이제 원래는 올 하반기에 분양할 유망 분양 물량, 대략 일반 분양이 500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마 후분양을 할 것 같아요. 후분양을 할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넘어가면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동작구에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사당 3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푸르지오가 분양을 할 건데, 여기가 평당 한 2,800대의 일반 분양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격 때문에 지금 이제 흑석 3구역도 분양가가 뭐 2,800,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분양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분양가를 받아들이고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후분양을 갈 거냐.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후분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거 제가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후분양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있고,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뭐 내년 정도 이주하고, 제 생각입니다. 내년 뭐 상반기부터 이주를 하고, 분양 자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분양가들이 이렇게 지금 영향을 끼치면 선분양하긴 되게 힘든 구조가 아니겠느냐. 시공사 선정할 때 얼마에 분양하는 조건 이런 거 붙여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3천만 원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분양으로 가닥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분양을 하려고 예상했던, 적당히 좀 분양가가 어느 정도 맞춰주면 선분양하려고 생각했던 민간 정비사업 물량들이 다 자발적 후분양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야. 그게는 뭐냐? 분양가 규제를 안 받고 비싸게 팔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업 시행자들은 당연히 부담을 줄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 분양 청약에 문이 닫히고 있는 거구나, 통장 갖고 있다가 여기 써야지라고 기다렸던 분들이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삼성동 상하 2차라든가 지금 강남권에 있는 인기단지들 같은 경우는 원베일리도 그렇고 후분양으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청약통장 쓸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청약통장이 아예 가점이 가점이 아예 배제가 되어 있어서 못 살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나 그냥 나는 청약으로는 어차피 커트라인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 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고 매수하는 그런 매수자들이 지금, 또는 이제 1주택의 교체 수요라든가 지역을 바꾸고 이런 수요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고,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면서 뭐 가격들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한 상황인 건데, 이렇게 후분양으로 돌아서게 되면 청약 통장을 들고 있는 가점이 높은 사람들도 가점 좋은 통장이 있으면 뭐하냐, 내가 이거 갖고 받을 아파트 물량이 없는데 왜? 입주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게 후분양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일반 분양 물량을 가서 청약 통장 주고 받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입주할 때 가면 조합원 물건도 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조합원 물건 살 건지 아니면 일반 분양 물건 을 분양받을 건지 고르는 건데, 돈 다 주고 사야 되는 거 뭐하러 일반 분양 사요. 그때 가서 조합원 거가 일반적으로 조합원 물건들이 더 로얄층이고 좋으니까 조합원 거 사면 되지.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통장이 쓸모 없어지는, 가점 높은 청약 통장이 쓸모 없어지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청약 통장을 쓸 게 없구나라고 하는 가점 높은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시 시장의 수요자로 참여하게 되는, 일반 매매 시장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후분양,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들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제 그 부분이 느껴져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한 꼭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꼭지는 뭐냐면, 이제 동향들 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흑석동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 센트레빌 1차 아파트가 2011년에 입주했고요. 푸르지오랑 그 다음에 이제 센트레빌을 이어서 입주를 했는데, 여기 푸르지오가 2012년, 그 다음에 센트레빌도 2012년 말 이렇게 입주했고, 그 다음에 롯데캐슬 에듀포레가 작년, 그리고 아크로 리버하임도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아파트들이 뭐 기축에서부터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건데, 거래 동향을 물어봤는데 지금 매물이 일단 없대요. 있거나 없거나 별로 없대요. 그리고 사실은 거래들이 좀 싹 됐답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는 30평형대가 근래에 일주일 전에 거래된 게 일반 물건이 15억 9,500만원, 그러니까 최고점 거래된 게 16억 중반 정도 16억 한 2,500인가? 뭐 그 정도 거래됐었다라고 하는데, 거의 16억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쫓아가면서 거래가 됐다고 하고,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3억 5천 정도가 거래된 최고가였거든요. 근데 뭐 근래에 108동 로얄층 물건이 한 일주일 됐나 그것도? 근데 13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비해서 한 5천만 원까지 턱밑까지 쫓아온 거죠. 흑석 한강 푸르주 아파트 같은 경우도 12억 몇천, 그리고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1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인근에 지금, 그러니까 이 흑석 뉴타운 안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을 쫓아가면서 거래들이, 그러니까 물건들이 나와 있던 물건들, 그러니까 처음엔 금매 중심으로 싹 팔리고요. 그 다음에 금매가 팔리고 나니까 약간 높은, 잘 안 빠지는 약간 높은 호가의 물건들까지도 얼추 정리가 되면서 아파트들 한번 싹 돌았다. 그게 한 달 전 얘기라는 거예요. 자, 제가 흑석동의 아파트 얘기, 들은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거지만, 비단,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공통적으로 다른 지역들, 강남 쪽의 인기 지역들, 제가 지난주 주말에 이 외사촌 형님이 오셔가지고 둔촌주공 아파트 관련해서 매수 관련해서 현장에 조금 전화들 하면서 물건들 체크해보고 할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어떤 물건을 형님이 사신다 관심이 있어 하셔가지고 살려고 물건을 3개, 4개를 받았는데 1번, 2번 물건은 막상 계약을 하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류했대.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높게 올라가 있는 마지막 3번째 물건을 그럼 이거라도 살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가격을 또 그 자리에서 1,000만원 올려서 진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보면 신축 아파트들이나 이런 인기 지역들의 분양하려는 단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구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들 지역에 따라서 구축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잠잠한 편인 데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인기 지역들의 움직임들이
가는 거에 비해서 좀 안 움직이고 주저하고 있는 모양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 제가 여기서 말 조심해야죠. 함부로 막 단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좀 동향들을 지금 이 여름 시장, 일반적으로 좀 주춤해야 되는 여름 시장인데, 일반적으로 좀 주춤한 여름 시장이긴 한데, 조금 돌아가는 모양새들이 특정 지역들 중심으로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밀도 있게 동향을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다시 또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